중앙도서관으로 가지 않았는데 가셨다 하네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전문서 그게 꼭 필요해서 거기에 어른 사람이 대출해서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 예? 그 도서실에 연락을 하고 가서 도서 안내 받아가지고 행정실이 있다고 해서 행정실에 가서 3번, 4번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없습니다 하니까 그거 대출해 간 거겠지. 예, 있었는데 잠깐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하원도서관 책이 한 20만 4천 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서 책에 한 8만 5천 권 정도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하원도서관에 있는 책을 하원도서관 그대로 놔둡니다. 저쪽에 강릉중앙도서관 것은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줘서 사요. 그래서 저것은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사드립니다. 한 5억씩 매년.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중앙도서관에 책은 약 한 6만 권 정도 샀어요. 금년도도 한 5만 권 정도 중앙도서 사서 계속 넣을 계획이고요. 물론 하원도서관도 필요한 책은 또 보충을 해가 계속 사갈 계획인데, 그래서 이미 있는 하원도서관의 책을 새로운 도서관을 열었다 글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옮겨가지를 못하는데 이 아마 특수한 그 책만이 누가 필요해서 대출해서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느낌으로서는. 그게 아니고 그 열람실에 가서 제가 확인한 사항 거기서 안내를 그렇게 했습니다. 정전엔 있었는데 한 중앙도서관으로 철산 7동으로 강명 7동으로 전부 이전해 갔습니다고 답을 했습니다. 오늘 근무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확인해가지고 전화. 그리고 그 문화원 그 새로 신축을 하면서 이왕 기존 있는 도서관에 대한 그 도서의 확보가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 전부 뭐 석사 논문 뭐 하지만 저희들이 구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전문 소적은 다 모으는 건 많은 한계를 갖고. 이왕에 저 대화가 됐으니까 그 주차에 대한 그 공인요원으로 파견을 해서 주차 관련 주차 문제를 좀 지금 일단 말씀해서 그 얘기 좀 드리고요.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주차 문제가 문제인데요. 이게 우리가 하안도서관이 하루에 2,50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매일. 그러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도서관은 차가 이렇게 많이 들 수 있는 사안이 안 돼가지고 바로 그 옆에다 우리가 도서관을 주차장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만은 그것도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좀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장애를 갖고 있다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 장애자 주차장을 좀 더 엄밀하게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뭐 그 주차 단속을 주차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전문 요원을 투입을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광명시 주차면을 투입해도 그게 면수가 몇 면 안 됩니다. 예, 주차면 다 해봐 한 3, 40면 되는데 그 3, 40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를 그냥 투입한다는 것은 공익요원도 인력이지 그게 뭐 그냥 쓰는 인력은 아니거든요. 공익요원이라고 아무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어쨌든 우리 하여튼 주차 문제 관련해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관장한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원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도서관에 오면서 차를 안 가지고 오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실은. 예. 공부하러 오는 사람은 차를 왜 가지고 와? 예. 네. 보도와 관련돼서 우리 트랙과 관련해서 유모차라는 애완동물을 끌고 와서 우리 실체권 앞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우리도 그걸 단속을 하고 막 플랜카드 붙여놓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거든요. 이게 시민들이 서로가 감시하고 서로가 야단치는 길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좀 그래도 면박을 줘야 됩니다.
그래도 자꾸 잔소리를 하고 서로가 여러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야단치고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시만 미룰 일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의식을 고쳐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갈 수밖에 없죠. 그 식수대 문제라든가 정수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큰 통들 가져가서 그거 홍보 참 수없이 많이 하는 일입니다. 하는데 그거 참 어려워요. 예.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게 현수막도 붙이고 또 아예 안내판도 붙여놓을게요. 못 들을 테니까 이것도 시민들 의식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 이석희 우리 주부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화원 짓고 나면 그 농약 장소가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 가서 배우시면 될 거예요. 우리 농약 보존의 사무실에 넣으면서 공연장을 함께 지하에다가 방음시설에서 넣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이단지 우리 강희식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바로 해빙만 되고 나면 우리가 빗물바위 청소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작업을 하고 또 많은 맨홀과 또는 하수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합니다. 금년 우수가 오기 전에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들이 항상 매년 하는 일이고 주기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안전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챙겨볼게요. 지난번에는 2001년 7월 15일인데 그때 비가 한꺼번에 워낙 많이 왔습니다. 무려 한 3시간 동안에 280mm를 부었으니까요. 세고로만 했더니 1시간에 105mm를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다 그 광명사거리 지하철을 10cm 남겨놓고 물이 찼으니까요. 보통 배꼽까지 찼어요, 물이. 광명사거리 주위가. 그러다 보니까 그 전기 안전기가 있는 선을 넘어서 버려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인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대안을 다 만들어서 다시 시설 정비를 다 했습니다. 안전기도 올리고 그렇지 않게끔 고치고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건소 요양센터 예를 들으면서 그걸 좀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정말 어렵게 만든 시설이에요, 우리 시가. 그리고 그린벨트에는 노인 요양시설 못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건소 짓는 것도 그린벨트였어요, 그게. 그래서 그걸 법을 고쳐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이게. 어떻게 법을 고쳤느냐면요. 보건소가 같이 있을 때만 요양센터를 지켰거든. 보건소가 그린벨트 안에 들어가고 그린벨트 안에 보건소 안에 요양센터를 같이 짓는 것만 경우에만 그린벨트에 넣게 법을 고쳐가지고 이 시설을 넣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을 국도비 받아서 한 60억 들여서 지었습니다만은 국비를 대부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주 샘플로 만들어 나가죠. 지금은 많은 지자체가 한 100군데 정도가 노인 요양센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걸 하나의 예시를 한 거죠. 우리가 시범을 보여줘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아마 전국에 한 100여 개 있는 이상 자치단체들이 지금 노인 요양센터를 짓기 위한 준비 작업들 이미 착공한 데도 있고 예산을 확보한 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 광명시가 선두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노인에 대한 문제점이 그나마도 전국에 확산됐다는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에요. 우선 국가가 큰 틀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노인의 복지와 관련된 일은 원칙적으로 전국이 똑같아야 돼요. 그 지방자치단체만 특별하게 노인 정책이 좋다 그러면은 노인들만 그 동네가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세입을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전국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로연금이라든가 노인들의 그 교통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전국 통일을 기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가 보건복지부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돈이고 그래서 우리 시가 노인의 예산을 대폭적으로 시가 늘려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어렵고 또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더구나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정 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크게 지금 노인 문제와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은 노인 복지회관을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동 택지개발 쪽에 노인 복지회관 한 100평 정도만 1000평 정도 규모를 지어가지고 노인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을 우리가 3개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노인들 문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노인 복지회관만 짓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걱정인데 어떻게 보면 어르신 문제, 어떻게 보면 어르신 문제도 아닌데 사후에도 강명에 계실 수 있도록 그 납골 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다 샀어요. 그래서 아마 금년 말쯤이나 내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납골 땅을 짓는 일들을 좀 추진해 가고 있고, 노인 우리 그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노인들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시키고, 우리 시도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과 관련된 일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시켜서 뭐 어린이 공원을 관리하게 한다든가, 또는 골목길 청소를 하게끔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일자리를 창출해가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뭐 노인 인구가 우리가 한 2만 명이 좀 넘는데 많이 부족하죠. 어쨌든 최선을 좀 다해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그 어차피 노인 문제가 나왔으니까 정 회장님이 말씀했던 거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노인 복지 예산이 지금 한 저희들 작년 예산은 한 얼마 정도 됐겠나, 58억 정도 됐을 거예요. 58억. 근데 금년도 예산 한 65억 정도가 좀 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다수 예산은 교통수당이 제일 많아요. 교통료비가 여러분들 뭐 한 달에 8,000원씩 해서 12,000원씩 해서 36,000원 받는 수당인데, 그것은 전부 다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한 34억 정도 들어갑니다. 연간 34억. 그 다음에 경로연금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그게 이제 주된 예산이에요. 그 다음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데 한 10억이 좀 넘게 들어가요. 그래 애단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도 해서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경로당과 관련된 지원 예산들이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노인과 관련된 예산은 한 68억 정도를 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도 문제를 좀 말씀하셨는데, 지금 길거리에 보도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매년 보도를 고쳐내는 예산을 한 5억 정도 세워가지고 우선순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한동 단지가 만든 지 한 15년쯤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우리가 손을 댄 적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디가 우선순위를 두고 고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가지고 좀 고쳐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아마 한동 쪽 손댄 지 꽤 오래돼가지고 좀 손을 금년에 좀 볼 겁니다. 해서 좀 봐드릴게요. 그다음 우리 하순의 주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도로 표지판이 좀 잘못된 것이 여러 군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학원에서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쳐가지고 착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드릴게요. 특히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데는 곧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박영수 아까 주부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건데, 대형차들이 주차장 우리 단지 내 도로 와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 집중적으로 할게요. 아마 오늘 저녁도 아마 저희들이 그 밤샘 주차 단속을 합니다. 특히 그 빨간 판들, 노란 판들 있죠. 중장비에 해당되는 그런 장비 차량들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그건 한 번 부과하면 30만 원씩 부과를 해요, 가태료를.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들이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주차 단속을 해가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광명동은 더 심하지만 한동이나 철산동도 아파트 단지에도 주차장이 모자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좀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시니까 2차만 단속, 2차는 안 넣냐. 이래서 대형차만 단속해 소형차 단속 안 넣냐 하면은 대형차 단속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형평이 있다 없다 이런 저희들 불만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좀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은 주차와 관련돼서 좀 더 의식이 좀 깨야 돼요. 가능하면 다른 차한테 불편을 주지 않게 주차를 해야 되고, 주차를 하면 반드시 전화번호를 남기고, 전화번호를 남겼으면 그 전화로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면 미안한 마음 가져서 빨리 와서 빼줘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래도 우리는 그 어려운 주차라는 걸 그래도 합쳐서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길바닥에 길가에 주차 세우는 것이 다반스로 되어 있고 단속도 좀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차량을 갖다가 선발 올려놓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에 놓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어딘가 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위험 요소가 있는 대형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여러분 그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 이에도 더 질문하고 싶으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시장의 바란단 안에 들어오시면은 지금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똑같이 저희 답변을 뜨고 관심을 갖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는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고 소소하게 챙기는 일도 아주 중요하고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큰 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 특히 새롭게 우리가 좀 역세권 개발 또는 수하도 택지 개발 관련해서 아파트들이 한 15,000세대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 아파트를 한동처럼 이렇게 소형 이주만 들어오지 않고 그래도 25평 미만이지만은 그래도 25평에 가까운 평수들이 넣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들이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아마 한동 단지보다는 좀 더 큰 평수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하동이나 이런 개발 모델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셔갖고 날씨도 추우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운전을 가는데 우리 말씀드린다는 게 아까 답답했어요. 예. 27번. 네, 27번. 영생이 옆에 이거는 또